네, 여러분들은 진로 레시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한 건 우주나 로봇 분야에 있으면 어떤 적성이 있어야 할까? 일단 로봇 분야는 어떤 적성과 아니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가까울 수 있을까요? 멘토님 어렸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정통 로봇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로봇을 만들고 싶었고 로봇을 꿈꿨기 때문에 계속 네네. 로봇을 연구했는데 금방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떤 역할을 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거랑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거랑 혹은 그냥 로봇과 같이 일을 하고 싶으란 다른 얘기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공연 같으면 로봇 쪽에서 또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과 사람이 같이 공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엔터테인먼트도 하면서 로봇과 지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공연가 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령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계과 쪽이 좀 올릴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나는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티천 같은 거, 막 녹아내리는 로봇 그런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재료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머리가 똑똑한 뭐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 요즘 AI가 워낙 유행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또 AI로 공부할 수 있는 전산과라든지 뭐 전자과, 내공학과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초 소양을 닦는 과정이고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은 네. 그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학과를 결정하는 게 결국 이제 진로를 다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로봇 학과라는 것도 사실 몇 개 네.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항공우주학과 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거 하나. 근데 실제 항공우주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비행기 위주, 그쵸. 항공 위주고, 그리고 그 우주라고 하는 건 이제 천체 쪽이나 혹은 이제 미성체 같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우주건설이라고 말씀드린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우주 관련돼서 학과나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태웅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주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D 프린트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과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설 재료를 뭘 써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재료 쪽도 물론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흙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지질학과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토목이나 혹은 이제 건축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다는 행위가 뭐가 더 들어갈까는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또 이렇게 레시피를 짜서 잠깐 멋진 딱 요리로 만드는 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 네. 저도 함께 해봅니다. 사연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또한 이렇게 좀 굉장히 흥미가 가요. 네, 여기 어려운 용어가 좀 있는 사연입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진로를 로봇 연구원으로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학 상담을 했더니 기계공학이나 메카트로닉스 쪽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니까 로봇 관련 직종으로 가고 싶으면 AI나 IT,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많네요. 코딩이 적성에 맞긴 한데 따놓은 자격증도 없고 준비한 건 학교 생기부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파이썬 몇 달 동안 배워본 거 빼고 C나 자바 등은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서 이제 와서 IT로 진로를 바꿔도 될지 고민입니다. 일단 현재는 기계공학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진학을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학과는 없는지, 로봇 관련한 프로그래밍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로봇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문적이에요. 질문을 학생이. 해줬는데 네. 일단은 뭐 본인이 가고 싶은 길도 있고 적성도 맞는다고 하니까 이 네. 부분은 좀 축하를 그쵸, 해주고 싶기는 한데 준비된 게 없다. 막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제 때에 비교해 보면 네네. 천재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 파이썬을 배우고 그쵸. 그 영수만 주로 하잖아요.
C++, 자바 이런 학과 없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알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긍정적인 건 사실 막연하게 로봇 연구원이라고 해버리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걸 할지가 사실 막연해요. 뭐 디자인을 할지, 자동차 바디를 만들지, 엔진을 만들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지 워낙 분야가 다양한데 네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로봇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해가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진로 결정에 있어서 A 등급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로봇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계과를 갈 게 아니라 네. 예, 뭐 관련 전산과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전자과를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스킬을 쌓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가면 나중에 이제 로봇 쪽에 갔을 때도 뭐 AI가 결국 프로그래밍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 친구가 하는 거는 그죠? 이 친구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 아 바람직하구나. 로봇에서 뭘 할지를 범위를 좁혀놨기 때문에 네, 네. 자기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지금 사연을 보면요. 일단 기계공학과를 생각한다고 나를 좀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최태용 멘토님이 앞서 1, 2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어떤 하드웨어, 예. 직접 바디를 만드는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적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데 로봇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선생님이 기계과를 가라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내용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과를 가시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가령 재활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 치료할 로봇 그런 것들인데 거기 가보면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그 나사 영화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로봇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기획가들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고 네. 로봇의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전산과 연구원들이 있고 네네. 칩을 만드는 전자과 연구원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재활 같으면은 재활 치료를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같이 계세요. 아 그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재활 로봇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네. 이제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이 학생은 A등급인 거죠. 아. 나는 프로그래밍 할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을 혹시 고등학생이 배우는 방법이나 예, 예. 배울 만한 걸 추천해 주실 만한 거 혹시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파이썬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 파이썬은. 예, 뭐 C++, 자바 같은 어느 하나만 통달하면 그 다음 네. 언어로 넘어가는 건 사실 책 한두 달만 투자하면 금방 네. 넘어가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사고력과 로직을 키우는 거지 스킬은 사실 한두 달이면 금방 배웁니다. 아. 그래서 하나만 깊게 파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프로그래밍적인 역량이 이제 우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만약에 로봇을 연구하다가 나 프로그래밍 역량에서 좀 우주로 가고 싶어라고 할 때 네. 프로그램 역량들이 좀 많이 쓰일 수 있는 곳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주건설 쪽에서 기계 관련된 쪽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네. 모든 기계에 다 쓸 수 있잖아요. 뭐 발사체도 쓸 수 있고 위성체도 쓸 수 있고 혹은 우주 밖으로 나가는데도 거기에서 렌즈를 돌리는 방법에서나 혹은 그 위성 경로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만든 로봇이 사고를 쳤어요. 그럼 책임은 멘토님한테 있나요?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로봇이 가지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트롤링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애가 지나가는데 네네. 예, 이걸 지어가서 애를 죽이면 나는 살고 애를 피하면 내가 죽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인데 사실 그런 트롤링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문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사람도 답이 없어요. 사람 답이 없는 걸 이제 로봇이나 뭐 기계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어쨌든 기계인 거고 네. 사람의 윤리와 철학을 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람이 답이 없는 걸 계단에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거 결정한 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윤리적인 고민들은 계속해서 하게 될 거잖아요. 그쪽으로도 꿈꾸는 사람이 로봇 연구와 함께 한다면은 오히려 방해가 아니라 서로 협업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랑 다른 또 윤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로봇을 연구하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쵸. 니네 로봇 만들면 사람이 일자리 잃는데 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아요. 저희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이 윤리적 문제 제일 큰 문제인데 로봇세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서 그만큼 일을 하면 거기서부터 그 로봇을 운영하는 자본에 세금을 매겨서 일자리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자라는 개념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윤리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